혈액 있죠. 혈액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골수, 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혈액을 저장하는 곳이 바로 골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위도 있고 뭐 간도 있는데 이 뼈돌로 인해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장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골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뼈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우리 몸 구조는 자, 이거 다 펼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골수라는 곳이 있는데요. 1번 골수가 우리가 혈액을 만드는 곳, 그러니까 혈액이 분비되는 곳이 바로 뼈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골수에는 뭐 적색골, 항색골이 있는데 이게 다 영양소 보관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골이 있습니다. 2번 연골인데요. 닭뼈를 보시면 물렁뼈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연골입니다. 그리고 뼈와 뼈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바로 활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활액은 활막 안에 우리 관절과 관절 사이에 물이 있어요. 액체가 있는데 그 액체는 관절에 영양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관절하고 관절 마찰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활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질이죠. 인대인데요.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고 있는 것이 인대고 그리고 그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것은 힘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뼈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우리 몸에 콜라겐과 엘라스틴, 모든 피부 조직뿐만 아니라 모든 몸에는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되어 있습니다. 콜라겐은 뭐 침대로 예를 들어서 침대 철근도 있고 스프링이 있잖아요. 철근은 이렇게 콜라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엘라스틴은 스프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영양소로 채워져 있냐에 따라서 뼈가 될 수 있습니다. 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인으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 뼈가 되고요. 그리고 히알루론산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로 채워져 있으면 피부가 됩니다. 그리고 글루코사민, 오늘 배울 거 연골은요, 글루코사민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힘줄과 인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대하고 힘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뼈는요, 내가 어릴 때부터 충분하게 영양소가 섭취되었다고 했을 때 최대 30살 정도가 되면요, 최대 골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5세 이후에는 노화가 시작되잖아요. 노화가 시작되면서 뼈도 파골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수치가 5년에 2%씩 툭툭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갱년기라는 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갱년기가 오게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2년에 5%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뼈 밀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소비자분께서 이렇게 한우집이신데요. 그분은 그 뼈를 보면서 젖소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자의 소, 이렇게 암소 같은 경우에는 그 골이 텅텅 비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아이를 한 명 출산할 때 7년치의 칼슘이 빠진다고 했듯이 남자들보다 여자의 뼈가 더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5세 이전에 제가 먹었던 이 영양소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한 영양소, 그러니까 조골을 할 수 있도록 뼈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영양소를 넣어주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그 영양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고요. 성 호르몬이 분비될 때 뼈가 잘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성장 호르몬의 원료가 뭐냐 하면 바로 칼슘과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나면 우리가 조골이 되기도 하고요. 뼈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잠을 10시부터 2시까지 푹 잠을 잘 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로에 의한 필요성인데요. 우리 몸은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라는 이유는 내 몸은 10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면 이 친구는 10kg의
무게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몸은 피로에 의한 피로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해주시면 근육량, 골질도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보면 축구 조금만 하더라도 뼈가 많이 부러지는데요. 이유가 바로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인스턴트하고 산성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서, 왜냐하면 인과 칼슘은 1:1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칼슘을 섭취 못하고 있는데 인스턴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골질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을 맞는 아이들이 많아요. 성장 호르몬, 내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조골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 여성 호르몬이 맞게 되면은 우리 몸은 외부로 들어오게 되면요, 뼈를 더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서 충분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영양소를 넣어준 게 너무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밖에 외부에서 들어간 여성 호르몬은 유선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같은 경우 아이들에게는 유방암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화가 되기 때문에 뼈가 이렇게 골절이 될 수도 있고요. 먹는 음식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식습관, 그리고 유전적인 거. 요즘은 칼슘하고 비타민 D가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너무 빠른 아이들이 음주나 흡연을 하고 있고, 특히 항생제 같은 약물 처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골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뼈를 잘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단백질과 칼슘, 연결 조직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 C, 혈액순환도 잘하면 너무 좋고요. 오메가3는 염증 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메가3하고 WX를 함께 드셔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골입니다. 연골이 아까 구성 성분이 글루코사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루코사민은 우리 몸에 당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우리 포도당이나 이런 당 성분을 많이 먹고,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먹는데요. 이게 글루코스라는 당과 아민 단백질이 만들어져야지 글루코사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당이나 단백질이 충분한데도 연골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합성해 주는 게 누구냐 하면 내 몸의 간에서 그걸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간은 글루코사민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간이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죠. 나쁜 것들을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 너무 많아서 해독하는 일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연골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간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로운 거를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암에 있는 조인트 가드라고 해서 지금 글루코사민 형태로 되어 있는 조인트 가드하고 단백질, 비타민C, 오메가3가 연골 형성에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조인트 가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조인트 가드에 글루코사민 형태라고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염증 억제를 해주는 MSM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히알루론산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며, 비타민C는 우리 염증이잖아요.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의 부원료와 그리고 보스윌리아 추출물, 아세루아 농축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이 좋지 않아도 우리는 글루코사민 조인트 가드 하나면은 연골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연골이 손상이 되어요. 손상되어서 닳아서 없어지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나이가 들면은 관절이 이렇게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연골은 어떻게 간이 글루코스와 당하고 단백질이 만나야지 되는데, 간이 또 약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 연골을 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양 공급을 잘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데요. 밖에서 보면 우리가 물을 안 찬다고 얘기하죠. 물 차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병원에 가면은 물을 빼주잖아요. 그런데 계속 차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몸의 연골은 손상되어 있는 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손상되어 있는 세포들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게 되면 아까 활액이라는 물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손상된 세포가 그 활액에 떨어지면서 물이 혼탁해지면서 내 몸에서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물을 이렇게 끌어당긴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삼투압 현상인데요. 만일에 이렇게 물이 차게 되면은 제 몸에서 물을 계속 빼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가 있고 손상되어 있는 세포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걸 적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영양소로는 조인트 가드하고 오메가3를 보통 먹는 양의 3배 정도를 이렇게 꾸준하게 드셔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통풍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요산 배출이 안 되는 건데요. 요산은 뭐냐면 우리가 육류 단백질 있죠. 많이 먹는 사람이 퓨린이라는 성분이 나와요. 퓨린은 뭐냐면 우리 대사되면서 얻어지는 찌꺼기의 물질인데요. 그것이 우리가 요산으로 바뀌고 그 요산이 어디로 신장으로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도 요산 배출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육류를 조금 적게 드셔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소를 만들 수 있는 비타민 B와 그리고 염증, 비타민 C, 오메가3 혈액순환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식품으로 채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바로 할막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옆에 보시면 그림 보면 퉁퉁 부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할막 같은 경우에는 할막에 염증이 생기는데 원인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몸에 면역이 떨어져서 나를 공격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 면역은 누가 담당하나요? 백혈구죠. 백혈구 시스템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 면역세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역을 올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역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과 비타민 B 그리고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WX를 함께 드셔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와, 네. 오늘 골격과 관절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절염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다, 그쵸? 네. 이 솔루션이